지금 한 13차까지 촛불 집회, 이번 주에 이제 14차 촛불 집회가 열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매주 생방송을 했어요. 오마이 TV에서. 근데 네. 날씨가 갈수록 점점 안 좋아졌잖아요. 막 추워지고. 그럴 때 그 광장에서 만난 분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씨 추워서 사람들 없을까봐 저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다. 저 울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1,000만이 넘는구나. 그럼요. 네. 대단한 국민들, 네. 위대한 시민. 네. 그런 게 우주의 기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우주의 기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수성과 금성이 일렬로 서듯이 어제 못 이렇게, 봤네 그거를. 네. 쫙 이렇게 오는 예, 거죠. 보셨어요? 그거요? 예. 네.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역시 다르군요. 뭐가 달라요? 그게 뭐가 달라요? 보이니까 보는 거지. 아줌마는 밥하느라고 못 봤어요. 아이고. 밥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죠? 예. 숟가락 놓는 사람하고 잡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네. 아니 저희 집은 다 같이 합니다. 예, 온 식구가 다 같이 네, 네. 예, 밥 앞에서 평등해야 되니까요. 네. 네. 헌법 11조입니다. 그러니까요. 밥과 법 앞에서 예. 평등해야 된다. 누가 더 먹으면 안 되죠. 네. 그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김제동 씨의 그 성주 연설을 아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감동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김제동 씨가 대통령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사람을 이렇게도 보내시려고. 그러니까 그 제 주변에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연예인인데 언제 저렇게 헌법 공부를 했지? 그 연예인인데 어디서 저렇게 로스쿨 다닌 거 아니야 야간에?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 궁금한 게요. 헌법 공부를 따로 하셨습니까? 헌법 공부는 따로 한 거라기보다 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쪽 부분 말씀부터 좀 드리자면 네. 제 답변이 너무 길면 언제든지 얘기해 네. 주세요. 안 네. 길어요. 지금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어. 다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이 헌법을 볼 필요가 있을까? 그거 확장하면 그런 거죠. 학생이 헌법 볼 필요가 있을까? 그거 확장하면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시민이 헌법을 볼 필요가 있니? 헌법학자나 헌법 재판관이나 법학자들이나 검사나 변호사나 근데 지금 보면 검사들이 헌법을 다시 모두 좀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 잘못 배우신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사실은 헌법을 배운 사람들이 권력자에게 부역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권력자는 시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헌법을 한 사람들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고 나와서 어깨 힘주고 헌법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모두 정치 권한자들에게 부역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뀌어 있는 거죠. 그건 헌법 1조 2항을 어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권력자들에게 부역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 정치 검찰이 아니라 시민 검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정치적 사법부가 아니라 시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물론 그 안에서 그런 뜻을 펼치려고 했던 수많은 법조인들이 계시다는 거 역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모두 승진해서 탈락하고 정치 권한자들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높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올라가면서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법조인들까지 모두 한 번에 매도시켜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헌법이 사실은 시민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되죠. 헌법의 최종 해석권자는 늘 시민이 되어야 해요. 각 개별적 시민이. 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도 책도 2번 쓰여진다고 하잖아요. 독자가 한 번 쓰고 네. 저자가 한 번 쓰고 저자가 한번 쓰고. 그다음 읽은 독자가 그렇죠. 다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쓰여지는 건 그 책을 읽은 독자가 행동할 때 세 번째로 쓰여지는 것이고 책을 읽는 것도 3번 읽는 거잖아요. 네. 저자를 읽어야 되고 그 저자가 살았던 시대를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저자와 저자가 살았던 시대를 읽으면서 내가 사는 시대와 나를 읽는 그렇게
세 번 읽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예. 그렇게 되면 헌법의 최종 해석권자는 사실은 시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이 계약서인 거잖아요. 네. 그럼 계약서 그렇죠. 그 계약서의 갑이 누구일까요? 시민이죠. 네, 예. 헌법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음. 시민이 갑이다 이거든요. 국민이 갑이다가 이 계약서의 핵심 조항이에요. 핵심 조항. 그것도 국민이 슈퍼 갑이다 하는 게 네. 이 계약서의 핵심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갑이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해석 권한을 가졌단 말이죠. 네. 87년도 헌법이 개정될 때도 겨우 국회의원들 몇 명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헌법 정신은 몇 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민이 헌법의 최종 해석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연예인이 어떻게 저렇게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사실 내려오는 거거든요. 학생은 공부나 해. 그리고 조선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마. 니들은 일이나 해. 시키는 일만 해. 그 프레임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헌법, 정치 둘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직장인은 직장이나 다녀. 정치에 관여하지 마. 이게 지금 정치 전문꾼들 학생은 공부해. 근데 현대 사회에서 시민이 주권자이고 시민이 갑인 사회에서 학생이나 시민 또는 어떤 직업군 또는 연예인 네. 또는 무슨 뭐 그냥 청소하시는 분, 네. 그다음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헌법을 알아서 뭐 하겠니? 이건 예전에 훈민정음이 창제될 때 양반들이 그를 니들이 알아서 뭐 해? 자기들만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문자를 가지게 되면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힘이 넘어가는 걸 바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반포하시고 수비여겨 널리 쓰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건 너희들 모두 힘을 좀 가져. 힘을 가지자 우리. 저는 그랬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연예인이 헌법을 아는 거 또는 헌법을 이렇게 읽어보는 거 사실 당연한 것이고요. 연예인이기 이전에 시민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인 동시에 국민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헌법을 제가 올해 중반에 처음으로 읽었거든요. 올해.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올해요? 속으로. 작년 그러니까 2016년. 네, 작년. 네, 예, 예, 작년이죠. 네. 작년 중반에 처음 읽었는데 그건 헌법을 읽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된다가 아니고 네. 그냥 좀 부끄러워질 뻔했어요. 아니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그 부끄러웠다기보다 안타까웠어요. 그냥 내가 이 계약서를 네.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그 왜 집에서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네.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장롱 안에서 장판 밑에 옛날에 중요한 거 장판 밑에 많이 넣었거든요. 맞아요. 장판 밑에 예, 장판 밑에서 이렇게 쏙 꺼냈는데 예. 이거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가 상속을 엄청나게 해놓으신 거지. 예. 내가 이걸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떵떵거리고 살았을 건데 네. 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부끄럽고 안타까웠다는 거죠. 야, 이 상속 문서를 이제 봤구나.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막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네. 말을 못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저를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담벼락 밑에다가 편지를 하나 탁 찔러 넣어주고 가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발견한 거예요. 얘는 이미 가슴 전학 갔고, 어떡해. 얘는 이미 전학 갔고, 그래서 그때 발견했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 네. 그리고 이걸 이제 확인했다는 부끄러움, 안타까움이 더 컸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문유석 판사가 쓴 칼럼이 있었어요. 네. 헌법에 관한 칼럼이 아주 짧은 칼럼이었는데 네. 중앙일보에 쓴 칼럼. 맞아요. 그래서
다른 언론사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네, 예. 제2일보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아이고 제이 다 알아요. 중앙일보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윤석 판사가 쓴 칼럼 한번 읽고요. 음. 거기 그 37조 1항이 나오거든요. 그 문구가 저는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네. 법조문을 다 외우냐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거죠. 외운다기보다 내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우리 월세 계약서 쓰고 네. 전세 계약서 쓸 때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조항은 외워줘요. 안 그래요? 이게 그렇죠. 건물주나 예. 집주인한테 유리한 조항은 잘 안 외워지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조항은 이게 무조건 외워지거든요. 그래 이 무의식적으로 외워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헌법 전체를 통틀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의 해석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시민 모두가 이런 해석권을 가지고 각자의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헌법의 주인이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정신에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조항이에요. 이게 국민이 진짜 국민이 갑이다 하는 게 다 당신이 갑이야 하는 게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지는 거죠. 연애 편지에서도 감동적인 거는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가끔 문득 떠오르는 삐삐 메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하고 권리가 여기 헌법에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경시되지 아니한다. 가볍게 여겨지지 아니한다. 이거 우리 만약에 어떤 계약서 쓰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면 그쪽에서 쓸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집주인하고 계약하면서 여기 계약서에 다 우리한테 유리한 거하고 계약서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경시되지 아니한다. 도장 찍어 하면 어떤 집주인이 찍겠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어떤 집주인이 찍겠냐고. 그렇죠. 못 찍죠. 근데 이거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럼 여기서 어른 누구냐 하면 국가 권한이에요. 사법 권한이고 네.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 그다음에 입법부의 권한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한 경험인데 이거 법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우리를 통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테두리 지어 놓은 걸로 생각했는데 네. 헌법은 전체의 정신은 시민이라는 권력자 국민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그렇게 나오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을 네. 잘 지키기 위해서 헌법 전문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가 권한이 시민들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슈퍼의리 슈퍼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전부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릿해요. 이거 정치인들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어쩌 뭐 전부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짜릿한 거죠. 그 우리 헌법 27조에 보면 재판받을 권리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재판 받는 게 아니고 인민 재판을 당하지 않을 권리, 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예.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근데 우리는 같은 전부 거거든요. 사법 피해자가 너무 많잖아요. 재판 그러니까요. 한 번 걸리면 집안 망한다. 막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법부의 헌법에 의하면 제 해석으로는 네. 헌법에 의하면 사법부의 핵심적 목표는 국민을 단죄하고 시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법률에 의한 그리고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진짜 패가 망신하는 재판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기 위해서 이 재판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신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야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법률에 의거한 법관 불러. 그리고 법률에 의거한 검사 나오라 그래. 그리고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있지. 우리 헌법 12조에 네. 보면 그러니까 변호인 붙여줘. 그리고 나 진술 거부할 권리 있지. 나 진술 거부할게. 이런 것 전부 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해 왔단 말이죠. 지금 최순실 씨가 네. 갑자기 확 지나갔어요. 네, 그렇죠. 예.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예. 악용해 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전부 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권리들을 전부 다 알려주고 법을 안다고 잘못 배운 사람들이 예. 전부 다 그 주변에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법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누구 곁에 있어야 되냐 하면 시민들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댓글창에 난리 났어요. 나도 헌법 읽어야겠다. 다들 지금 헌법 공부해야겠다고 김재동 씨 때문에 지금 빨리 나도 공부해야겠다. 공부 아니고 정말로 재밌어요. 네. 얼마나 멋진데요. 물론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네. 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헌법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친일파들이 너무 많이 참여했고 뭐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암투가 있었고 그런 거 좀 제껴놓고 헌법을 기초하고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행사했던 유진호 선생 같은 사람의 친일 경력을 문제 삼기도 네.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복귀하고서라도 그때 당시 민중들의 열망과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민중들의 열망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헌법이 뭐 바이마르 헌법에서 왔다, 네. 뭐 또 무슨 삼균주의 이런 거 다 제쳐놓더라도 네. 이건 인류의 공통적 유산인 것이거든요. 인류 공통의 유산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헌법 개헌 과정에서 여성 인권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헌법 11조 1항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헌헌법 20조에 보면 남녀 동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법 조문에만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헌법을 쓰는 붓들이 돼야 되는 거고 새로운 헌법을 쓰는 연필들이 시민들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헌법의 최종 해석권자가 국민이다 하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했을 때 네. 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실제로 살아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법을 이제 이 갑들이 네. 이 헌법을 을들에게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헌법 사용 설명서 네, 네. 네. 이런 게 필요한 거네요. 지금 그런 쓰자. 그런 네. 책도 있고요. 헌법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다 보면 이게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니까 주인이 돼서 하는 일은 재밌거든요. 방청소 누가 시키면 재미없고 네. 제가 할 때 재밌는 거고요. 그렇죠. 등산할 때 군장 메고 행군하면 힘들고요. 네. 근데 내가 오늘 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산에 올라가면 똑같은 행복하죠. 설악산 또 올라가는 재미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의 주인이 돼서 지금까지는 헌법의 객체가 됐다면 지금은 시민이 헌법의 주체가 되면 네. 사실은 재밌어요. 그리고 헌법 조문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조문들이 많은데 그 유진호 선생이 원래 문학자였거든요. 문학가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제헌헌법 만들 때 보면 되게 딱딱한 법 조문을 굉장히 유려한 문학체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읽으면 이렇게 눈물 나는 구절들 되게 그래요. 많습니다. 36조 2항 이런 거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오. 그게 여성이 어머니가 되어야 보호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여성이 어머니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주체를 가지고 있는 권리들 여러 가지 앞에 이미 다 나와 있고요. 헌법 11조에 나와 있고 32조에 나와 있고 34조에 나와 있고 36조는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로서 또 당연히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거죠. 이건 약자여서 보호받는 게 아니고 이 국가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런 거 개인적으로 친정엄마 조항이라고 부르고요. 친정엄마 조항. 친정엄마 네, 조항이라고 네, 부르고요. 네. 또 우리 헌법 12조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문받아 이거.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62년인가 60년도쯤에 헌법이 돼 있는데 그 나중에 유신 정권에서 모두 그 헌법들을 그렇죠. 어기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문받지 않는 세상이 된 건 그 헌법 법조문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그 문서, 네. 그 헌법 조문이 고문을 받으면서 불법적 고문을 받고 김기춘 씨나 이런 사람들에게 본인은 부인하지만 네. 고문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그 조항들을 세상에 펼치면서 지금은 모든 국민이 실제로 고문을 받지 않는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으로 써놓은 조항이거든요. 저는 그거 음덕 조항이라고 부르고요. 음덕죠. 그분들의 음덕 덕분에 우리는 지금 광장에 나가서 소리치고 우리의 권리를 얘기하면서도 적어도 고문은 받지 않는다 하는 안정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거 보면 그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미있어요. 네. 아니, 재미있어요. 갑자기 그 네. 헌법 네. 전문을 네.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읽어봐야 되겠다,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다 공부 안 하셔도요. 네. 가끔씩 이렇게 자기 생활에서 네. 예를 들면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거 우리 왜 뭐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이렇게 네, 꺼내서 보게 보잖아요.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 꺼내 보면 거의 다 우리 편입니다. 헌법 조문은 이게 완전히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게 네. 우리의 권리인지 권한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권력인지 몰랐죠. 그러니까요. 권한을 넘어서거든요. 권한을 넘어선 권력. 우리가 네.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권자로서의 권력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 권한자들에 의해서 휘둘린.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네. 열받죠. 그러니까 예, 너무 열받아요. 지금까지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려면 계약서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권력 교체 뭐 이런 말씀이 건방지게 권한 교체라고 해. 권한 교체라고 해. 이 권력이 여기 지금 여기밖에 지금 없어. 국민하고 권력이 딱 한 번 짝지어지고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 권력 대행이라 안 그러잖아요.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입니다. 네, 권한 예, 대행입니다. 예. 네, 그것도 권한 중에서도 대행이에요. 이 권한 중에서도 권한 네, 대행. 그것도 대신에 예. 대신해서 행하는 사람을 예. 대신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근데 그러니까, 행세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계약서 딱 꺼내야죠. 계약서 딱 꺼내고 일로 와 보세요. 이렇게 일로 와 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한 번씩 이렇게 꺼내보면서 재미삼아도 좋아요. 자꾸 뭐 집에서 이렇게 숟가락 놓는 사람 따로 네. 있고 잡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직장 갔다 와서 뭐 자꾸 아내한테만 설거지를 하라 그러고 뭐 네. 이러면 헌법 36조 2항 딱 꺼내들고 네. 국가는 네.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돼. 애 나 혼자 키우는 거 아니거든. 네. 부부가 이 남녀 동권이거든. 네. 우리 같이 키우는 거거든. 예. 어. 그러니까 지금 집집마다 빨리 헌법을 다 저기 네. 복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냉장고에 딱 붙입시다 우리. 네. 냉장고에 붙이고 잠깐만. 좋아요. 36조에 네, 네. 이렇게 돼 있다. 네. 가르치면서 네.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알아가면서 그럼요. 우리가 권력 행사를 해야 되는 주권자다. 네.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헌법 22조 사항에 보면 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돼 있고요. 임금이나 네. 어떤 조건에 있어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요. 차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그 좀 덜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네. 있죠. 네. 그런 승진 거는 차별도 네, 있죠. 네. 애나러 갔는데 애나러 네. 간 사이 쉬었잖아. 그러니까 승진 차별 당연히 있고 그렇죠. 많아요. 너무. 그런 거는 이제 헌법 11조하고 22조로 따귀를 때리면 됩니다. 그래, 따귀를 손을 물력지. 때리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네, 헌법으로. 왜냐하면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두 네. 모두 여성, 남성, 그다음에 진보, 보수, 좌우를 막론하고 네. 합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만약에 헌법대로 하자 그러는데 아니면 보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법을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보수의 가치.
그렇죠. 거잖아요. 예. 보수와 진보가 늘 갈려서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인간이라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 것인가인 것이잖아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왼손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좌뇌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늘 우가 아니면 좌. 야, 좌뇌가 집권하면 우뇌는 멈춰. 우뇌가 집권하면 좌뇌는 멈춰.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신체의 기능을 반밖에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헌국회 의장이 누구였는데요. 재헌헌법 만들 때 아마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보 보수 좌와 우를 막론하고 이 기초 합의서들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조문들이 있다면 네. 합의법들을 고쳐 나가야죠. 음. 합의법들을 고쳐 나가고 네.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어 왔으니까 저는 헌법 조문에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개헌의 방향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정치 권한자들이 네. 자기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자꾸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네. 개헌을 얘기하면 사실은 개헌에 국민들이 찬성은 하지만 네. 그런 식의 개헌에는 지금 찬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런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이제 쭉 읽었던 헌법 네. 정말 좋은 헌법인데 이 헌법대로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으로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김재동 씨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개헌을 한다면 네. 개헌을 해야 된다고 정치 권한자들이 갑자기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막 갑자기 개헌하자고 개헌협의체 만들자고 하고 그 이튿날 지금 갑자기 사퇴해 버려가지고 네. 뭔지 이렇게 목미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선 개헌의 방향 뭐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민에게 묻는 거죠. 예, 시민에게 묻는 거. 아니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예 전문 그러니까 뭐 기본권을 확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지 꼭 개헌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침을 자꾸 해서 네. 죄송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기침할 권리가 있는 그럼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아니 지금 댓글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네. 김재동 씨 너무 잘생겼다고. 네. 예. 진짜. 카메라를 좋은 걸 쓰시나요? 예. 예? 네. 카메라를 좋은 걸 쓰냐고?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건데 실제로 보면 진짜 괜찮습니다. 네, 아니, 사람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네. 의견이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중에 헌법은 헌법 제 1조 1항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이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뜻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 네. 그럼 이건 역으로 뒤집어 보면 모두가 왕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왕인 나라. 그리고 법 앞에서 평등한 나라. 이게 법 앞에서 평등한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라는 거죠. 네. 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이 하면 잘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면 쓰는 게 아니고 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는 네. 게 공화국의 원래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예. 역설적으로 모두가 왕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다. 네.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개인의 모습으로 딱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인 사람들을 누가 왕인 건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 네. 그 모두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럼 헌법 중에 헌법이 헌법 제 1조 1항이고 네. 2항이고 네. 그 헌법 1조 1항과 2항 앞서서 나오는 게 헌법 중에 또 헌법이죠. 네. 그게 헌법 전문이거든요. 전문. 네. 우리의 정신을 놔둔 거. 그러니까 이 헌법 전문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 헌법 전문 중에서도 전문. 그게 제일 첫 문장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편지를 쓸 때도 그렇죠. 사랑하는 당신에게 네. 주체를 명시해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모두 이 사랑하는 당신에게 쓰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 내용 전체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당신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헌법 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이 아니고 대한국민은. 예. 그러니까 대한국민의 대한민국인 거죠. 그래서 요 대한국민이 네. 모든 권력과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네. 그게 헌법의 정신인 것이죠. 나머지는 다 대한국민에게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될 건지 예. 그리고 이 대한국민이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국민이 어떤 사람들이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그렇죠.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해요. 조국의 민주개혁과 조국의 민주개혁 우리가 예, 사는 예, 나라의 예, 민주개혁과 분단됐으니까 평화적 통일의 예. 사명에 입각하여 예.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예.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예. 지금 대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네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네. 그다음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율 개인의 예, 자율 예. 자율과 조화를 조화.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예. 확고히 하여 이야. 그렇게 해서 확고히 하여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지금 우유빛깔 예. 김재동 난리 났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네. 이거 다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발선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생존권이나 기본권은 보장하되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르도록 했어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네.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네.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차별은 금지돼 있어요. 대신 생존권은 유지하고 예.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헌법 전문대로 하면 돼요. 이게 정신인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이대로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하면 헌법 전문에 따르면 안으로는 그러니까 네. 우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게 하고 우리 전체가 함께 올라가야 예. 올라간다는 거죠. 아 비정규직 이런 거 없고. 당연하죠. 예. 아르바이트 차별 없고. 비정규직 이런 거는 재헌헌법 때는 노동자 이익 균정권 같은 것도 있었고요. 노동자의 기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 반드시 오락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놓은 것도 있어요. 예? 오락 시설? 그러니까 편의 시설. 편의 시설.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해놓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단 말이죠. 네. 재헌헌법 84조 같은 거 지금 119조 2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재헌헌법 84조 같은 거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의 목표로 돼 있어요. 이야. 음. 재헌헌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요. 재헌헌법 84조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불공정과 불평등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양극화. 그리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얘기하면 그러면 전부 다 하향 평준화 시키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그게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다만 네. 사람이 사는데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기본권이잖아요. 예. 자고 싶다, 예. 먹고 싶다, 예. 그리고 최소한의 환경에서 생활하게 해달라. 네. 이런 욕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충족돼야 돼요. 그다음에 욕망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예.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싶어, 조금 더 따뜻하고 멋진 옷 입고 싶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욕망은 보장돼야 됩니다. 예. 뭘 오.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초등학교 때 달리기 네. 운동회 때 쫙 예. 하면 잘 뛰는 애들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난 또 다른 거 잘하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참가상 하면서 공책은 한 권씩 다 줬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런 게 기본소득이라고 예. 생각해요. 공책 한 권씩 쭉 주는 거 네. 기본소득. 네, 예. 기본소득이죠. 맞아요. 그거 누가 근데 그거 전부 다 무상으로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부모들이 전부 다 세금 내서. 전부 다 세금 내고 한 거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네. 그다음에 열심히 뛰는 애한테 3권 정도 주잖아요. 오케이. 보니까 제가 뭐 먼저 출발한 것도 아니고 쟤는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거든요. 다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정도 인정하고 마치고 나면 다 같이 김밥 먹는 거니까 오재미 던질 땐 다 같이 던지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욕망은 보장돼야 돼요.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다음 세 번째 음. 우리 헌법 전문에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탐욕은 규제해야 된다는 걸로 봐요. 탐욕. 내가 옷이 두 벌 있는데 한 벌 가지고 있는 사람 거를 반드시 뺏어서 난 세 벌 입을 거야. 그건 안 된다. 내가 안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집 진짜 큰데 작은 집 한 집 가지고 있는 애 월세 돈을 저것도 빼앗아 와야 되겠어 하는 건 규제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욕구는 충족되고 욕망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보장되고 욕망은 탐욕은 규제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탐욕은 거꾸로죠. 장려되고 네. 욕망은 경쟁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열패감을 일으켜서 사회 전체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패가 왜 척결돼야 되냐 하면 선량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동력을 가장 꺼트리는 건 부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해봐야 소용없구나. 소용없구나. 돈도 실력이다 뭐 이따위 말을 하고. 네네. 그렇죠? 이따위 정도 표현은 방송에서 쓰시면 조금 더 과격한 표현 쓰면 좋겠어요. 아, 죄송해요. 네네. 예. 네, 너무 약한 표현 썼어. 조금 더 전 과격해야 된다고 갑자기 생각하는데. 민망해요. 네, 아니요, 조금 더 과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정신이 저는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장상을 기하고 헌법 전문에 그렇게 나와 네. 있잖아요. 네. 밖으로는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 이바지한다. 네, 예. 그거 맨날 미스 코리아들에게만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미스 코리아들에게 맡겨놓을 일이 아니거든요. 네. 미스 코리아나 미스터 코리아나 또는 UN 사무총장에게 맡겨놓을 일이 네.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일이니까. 네. 우리 일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 정신에 맞추어서 음. 개헌의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데 네.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선 전이냐 후냐 네.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뭐 전이면 어떻고 후면 어때요? 근데 전에는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절차에 먼저 합의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헌법에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헌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뜻을 모을 거냐 그렇죠. 하는 절차를 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헌법이 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헌법이 돼야 되는 네.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정신에 맞추어서 시민들의 뜻을 어떻게 모을 거냐. 우리 재헌헌법 할 때처럼 네. 어떻게 모을 거냐. 네. 그런 절차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야 그런 거 시간 없는데 언제 하냐. 아니요. 그런 절차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예. 네. 오랫동안 논의하고 그런 게 효율성이 없을 것 같지만 오랫동안 논의하고 한 번 합의하면 네. 그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동력이 되고 그리고 합의해 왔던 역사가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위해서 모든 조문들이 그 정신에 맞추어지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거권, 네. 24조 선거권, 보통 선거 돼 있으니까 그거 강화해 나가면 되고요. 네. 거기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선거권과 동시에 국민 소환권. 음. 지금은 헌법 65조에 국회의원이 네.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네. 국민의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그날부로 그 직을 정지한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통령 탄핵권을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조항 넣으면 되고요. 25조 공무담임권 같은 네, 경우에 예.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남녀의 동등한 공무담임권. 네. 지금 정당법에 의하면 30% 이상 추천하도록 그러니까요. 아마 그렇게 돼 예. 있을 건데 그거 그냥 권고 사항이잖아요. 안 적어도 해도 돼요. 예. 적어도 캐나다처럼 50대 50 동수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무담임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조항 추가하면 되는 네. 것이고요. 예. 헌법 11조 1항 같은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네. 11조 1항에 되어 있는 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 지향, 성적 지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에 의해서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렇게 그런 조문들 이제 사회가 변했으니까 추가하면 되고요. 헌법제 40조 같은 거 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재헌헌법 정신에 어긋나거든요.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하고 국회가 행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국민이 머리인 것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이 이방권을 가질 수 있는 법률들을 제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26조에 아마 헌법 26조가 청원권인데요. 네.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국민에게 답변할 의무까지 지워야 되고 지워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은 청원도 할 수 있고 발안도 할 수 있도록 네. 예를 들면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40조 2항에 국민 5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하고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거나 네. 그 가부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입법권은 국회의원이 행하는 것이 되고 국민이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그런 방향으로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건 결국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의 권한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게 되면 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내각제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한다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 정신에 입각하면 네.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자꾸 4년형 중임제 뭐 이런 거 하면 자기들 권한을 어떻게 할 그러니까요. 거냐 예. 이렇게만 비춰지는 권력 거잖아요. 분점 얘기만 하고 있죠. 그 밖의 네. 것들에 대해서는 주요 의제로 다루지도 않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권력 분점이라는 네. 말 자체가 반헌법적 발상이거든요. 권한 분점. 네, 권력은 분점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권한을 누구에게 나눠줄 건지 권력자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면 되거든요.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네. 권한을. 그러니까 헌법 66조 같은 데 나와 있는 국가원수라는 표현 삭제하고요. 그냥 행정부의, 국가원수? 네, 행정부의 수장인 것이죠. 행정부의 수장 네, 정도로. 행정부의 수장인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상권 분립 우리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또 헌법재판소장, 네. 뭐 국회가 공동으로 추천하고 국회목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통령이 추천한 추천한- 사람들로 그 정도 되면 사실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대법원장,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 임명권 같은 거 사실은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만 뺏어오면 검찰총장 직선제 같은 거요. 헌법재판소장 직선제 같은 거 해서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네. 해줘야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권을 국민이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저는 개헌이 국민의 동력도 더욱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네. 국민이 갑이다이기 때문에 네. 갑인 국민의 권한, 갑인 국민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네. 그다음 권한 분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고 시민이 합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을 할 때 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 수 있는 절차를 먼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그거 하지 않으면서 네. 자기들끼리 뭘 하겠다, 내가 이거 하겠다, 뭐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우리는 장외로 밀려나 있는 그렇죠. 청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헌법은 화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방향에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면, 그러니까 지금 네. 뭐 구체제가 아직 떠나지 않고 저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안 나오니까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이 구체제가 청산이 되고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때 네. 시민 개헌특위 위원장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어때요? 위원장 이런 거 하면 싫어요? 안 되고요. 그 위원장 이런 것도 저는 아니, 이번에 근데 제가 보기에 네. 그 어떤 분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개헌을 할 거냐. 근데 제가 수많은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명료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준 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님 한 번도 제가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헌할 거냐. 밤낮 뭐 4년 중임제, 내각 책임제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어떤 정신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렇게 정리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근데 그건 헌법 조문이나 헌법 네. 전문에 나와 있고요. 국회의원 얘기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네.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잘 됐네요. 하나 빠뜨린 것 같네요. 네. 지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의원 제명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사실.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 탄핵권
탄핵권 같은 거 지역구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같은 거 네. 역시 마찬가지인 네. 것이죠. 비례대표제 강화하면서 네. 비례대표에 관한 탄핵권 같은 거 국민이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국민이 쥐고 있는 그렇죠. 것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선 1년 후에 네. 지역구 주민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은 그날부로 직무를 정지한다. 그리고 그 지역구에서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과연 배지 달고 1년 있다가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행세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리고 공천권자의 눈치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제왕적 대통령제 또는 당이 정부에 귀속되는 행태를 사실은 국민이 그 국회의원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수도 사실은 한 900명 정도로 늘려야 됩니다. 확 늘려서. 예산은 그대로 두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 네. 특권은 당연히 내려가고 네. 그다음에 이익 집단들, 힘 있는 집단들이 로비를 하려 그래도 좀 네. 힘듭니다. 그렇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으면 900명 다 하려면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그렇죠. 머리를 맞대고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여성 인권은 매번 남성들에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거든요. 동수로 구성해줘야 네. 되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헌법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21조에 네. 나와 있거든요. 22조에 나와 있거든요. 32조에. 그러면 적어도 그거는 국회에서 입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죠. 지금은 27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노측, 사측, 측. 그다음에 조정측 이렇게 예. 있지만 사실 그거 노측이 나가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구조 속에 놓아둬서는 안 네. 되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이 권력을 더 행사할 수 있는 네. 방향, 헌법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은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 시켜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권한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권한 없는 사람들이 너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순실 씨 같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네. 아 갑자기 최순실 되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확보해서요. 네.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헌법 읽어보고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이건 네. 저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써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 불경 같은 거 만들 때도요. 네. 부처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너는 어떻게 들었냐 해서 전부 다 합의해야 네. 한 문장 정도 넣고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성서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성서 마찬가지인 네.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큰 정신을 세워놓고 큰 틀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예. 거죠. 그렇게 하면 뭐 네. 계약서대로 하자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저는 근데 그 재밌는 게요.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권한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방 정부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주민 소환제도, 네. 주민 발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없어요. 네. 자기들이 법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시민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개헌이 예. 되면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제명할 수 네. 있도록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